자, 모듈 8,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레이어 어, 부분인데, 이게 IP죠.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계층에 대한 특징을, 그 다음에 V4, V6, 그 다음에 호스트가 어떻게 루트하는지,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은 보시다시피 OSA 7 레퍼런스 모듈 중에 세 번째 계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드레싱 기반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개의 노드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V4, V6가 있어야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X25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거기 기술들은 많습니다. 뭐 프레임 릴레이라는 기술, ATM이라는 기술 전부 다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쓰는 기술인데 우리는 이 중에 IPv4, IPv6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드레싱이 필요하고요.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그다음에 라우팅을 IP 인캡슐레이션에서 쓰는 걸 보게 되면 이게 IP 패킷이라고 하는 레이어 3 PDU입니다. 레이어 3 PDU의 IP 패킷인데 IP 헤더하고 IP 데이터가 있고요. IP 데이터에는 위에 레이어 4 PDU가 실리게 됩니다. 레이어 4 PDU는 세그먼트라는 헤더를 쓰고요.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헤더 또 연결이 돼서 레이어 4 PDU를 여기 데이터에 실어서 IP 패킷을 IP 헤더랑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I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그먼트를 인캡슐레이션 하고요. IP는 V4나 V6 패킷이 됩니다. IP 패킷은 레이어 3 디바이스가 보게 됩니다. 레이어 3 디바이스라는 게 라우터죠.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있는 라우터 장치들이 레이어 3 디바이스가 IP 패킷을 이제 보게 됩니다. IP 어드레싱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지나갈 때까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설 네트워크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터 써가지고 사설 주소를 공용 퍼블릭 어드레스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전체가 퍼블릭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NAT will change address by related module 여기 나오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하는 사설 주소, 사설 IP 네트워크를 이제 퍼블릭 IP 네트워크로 바꾸는 NAT인데 우리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퍼블릭 네트워크 도메인에서만 얘기하는 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IP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커넥션을 하질 않아요. 커넥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IP 데이터그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뭐 X.25라는 용어, X.25에서 X.25 패킷이라는 용어에서 그 패킷이라는 용어를 갖다 써갖고 IP 패킷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커넥션 미스예요. 커넥션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데스티네이션만 갖고 나서 IP 패킷이 전달하게 되지 그거를 소스 단하고 데스티네이션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베스트 에포트. 베스트 에포트. 최선을 다해서 가는 서비스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인디펜던트한 IP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 그러니까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랜에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웬 관련된 기술을 얘기해서 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PSTN망 통해 가지고 여기는 뭐 서부 핵얘기예요 이게. 동부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랜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랜에 있으면서 여기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여기 쫙 있는 거야. 메인 프레임이. 근데 여기 있는 단말처럼 여기 있는 단말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써보실지 모르겠는데 텔넷이라는 것이 있고요. FTP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쓰는 게 이메일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이메일은 좀 늦게 나왔는데 주 타겟이 텔넷하고 FTP예요. 이게 뭐냐면 버추얼 터미널하고 파일 트랜스퍼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메인 프레임이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메인 프레임이 여기 또 있는데 이쪽에 사용자가 여기도 쓰고 저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사용하고 여기 있는 사용자들도 이쪽 서버 사용하고 이쪽에 있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버추얼 터미널하고 파일 트랜스퍼하고 이런 기능이 주로 메인 이슈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랜도 보게 되면 전부 다 회사가 만들었어요. 회사가 만들었고요. 랜도 전부 다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프로토콜에 대한 걸 다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IEEE 스탠다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ITU-T 스탠다드 만들어지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미국의 국방성이에요.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디파트먼트 디펜스를 보게 되면 이게 항상 보면 밀리터리 쪽에서 조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커머셜로 내요. 요즘은 이게 조금 더 해서 스페이스, 우주에서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커머셜에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스페이스나 밀리터리 하는 쪽에서 그럼 제품을 만드느냐? 프로덕트를 만들지는 않아요.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고 나름대로 뭐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죠. 야, 우리 이번에 이런 RFP, 리퀘스트 포 프로포잘에 대한 거 좀 필요해. 그러면은 이 커머셜 쪽에서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커머셜이 앞서 나가고 밀리터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커머셜 쪽에서는 밀리터리에다 먼저 납품을 했다는 그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기술 개발했다는 거 갖고 나서 커머셜을 또 리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 국방성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 스타워즈 같은 이 자기네 군 작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꾸미는 걸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파 네트워크야. 달파는가 달파 넷이라는 거 말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밀리터리 네트워크, 그다음에 밀렛이라는 게 아파 네트워크, 아파넷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아파 네트워크, 알파라고 한글말 쓰기도 하는데 알파죠. 그래서 이 알파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상업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파퓰러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메인 프레임급 컴퓨터도 전부 다 이게 상업용이잖아요. 전부 다.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미 국방성에서 이 네트워크를 꾸면서 뭘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하드웨어에 종속되면 안 되겠다. 하드웨어에 종속됐다가 괜히 그 회사에 막 불려나가면 곤란하니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야, 어떤 벤더가 만든 하드웨어, 메인프레임, 네트워크 플랫폼을 쓰더라도 여기에 통신에 대한 거는 같은 걸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AT&T가 만든 그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OS로 많이 썼는데 여기 버클리 대학에서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로 해가지고 OS를 내놓습니다. BSD 유닉스를 내놔. 이게 프리예요. 이게 프리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미 국방성에서 뭐냐면 야, 그러면 이 ABCD 제품 무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프로토콜을 하나 디자인하자.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 말하면 NC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NCP가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인가 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IP로 발전을 하고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은 1983년인가 4년에 IP 버전 4로 지금의 버전 4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야, 어느 하드웨어에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렇게 소프트웨어 스펙 혹은 뭐 그런 스펙에 대한 걸 RFP를 내놓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미 국방부에서 달파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제품에 대한 메인프레임이라든가 네트워크 토폴러지에 대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매니팩처 인디펜던트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매니팩처하고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한 거 혹은 토폴러지 인디펜던트하게. 토폴러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링 방식이라든가 버스 방식이라든가 포인트 폰트 방식 어디든지 간에 다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 좀 동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국방성 시장이 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납품하고 그러면 이게 다 커머셜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집어넣게 된 거고 거기에 큰 기여한 게 뭐냐면 이 유닉스 머신이라고 하는 유닉스. 여러분 유닉스에 대해서 반드시 경험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닉스를 조그맣게 만든 게 리눅스예요, 지금의. 근데 유닉스에 대한 게 되게 비싼데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유닉스 머신에 유닉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프리로 오픈되면서 굳이 비싸게 OS 까는 거 안 하고 하는데 이 안에 바로 이제 IP가 포함이 됐어요.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CP/IP가 파퓰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 통신을 석사를 공부할 때 OSI 7 레퍼런스 모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TCP/IP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할 때는 조금 뭐 좀 그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 TCP/IP는 없어질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어요. TCP/IP는 전부 다 OSI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OSI 레퍼런스 모델로 다 통일이 된다. 통합이 된다. 그렇게들 바뀌고 했어요. 그러다가 TCP/IP가 언제 바로 2000년 1990년 까먹었는데 웹이라는 게 개발했답니다. 웹 서비스가 개발돼요. 웹 서비스가 나오면서 TCP/IP가 살아나요. 심지어는 TCP/IP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기 상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TCP/IP가 지원하는 생각도 하고 나서 프로토콜 설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과도기적으로는 TCP/IP가 하고 OSI가 공존을 하다가 서로 이제 공존하다가 결국은 TCP/IP 다 없어지고 OSI로 다 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웹 서비스가 나오면서 웹 서비스가 TCP/IP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 웹 서비스가 나오면서 얘가 이제 킬링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서 TCP/IP가 킬링 프로토콜로 자리 잡고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웹 서비스에 대한 것이 돼요. 나중에 한번 자료가 어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보였는데 그래서 웹 서비스가 그렇게 파퓰러 킬링 애플리케이션으로 잡으면서 TCP/IP가 살아나게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드린 거는 왜 이걸 내고 열심히 이걸 말씀드리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었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미디어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 여기 미디어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TCP/IP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요. 토폴러지, 디바이스, 무관하니까 커넥션 있으니까 인터페이스가 TX, RX밖에 없어요. TX, RX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밑단에 제공되는 것이 1Mbps다. 그럼 1Mbps 풀로 다 쓰고요. 100Mbps다. 100Mbps 풀로 다 써요. 1GBps다. 1GBps 다 풀로 다 써요. 그러니까 IP의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밑단하고 이 타이틀리 커플링이 안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ABCD 회사는 자기네 하드웨어에 자기 통신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타이틀리 커플링 돼 있어서 퍼포먼스를 최적화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이라든가 1970년대, 80년대 서버 기술이니 터플러지 기술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각 벤더들이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하거나 서버 디펜던트, 토폴러지 디펜던트한 프로토콜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TCP/IP는 이게 밑단하고 약간 루즐리 커플링 돼 있어요. 아니, 아예 인디펜던트예요. 루즐리 커플링도 아니야. 거의 인디펜던트. TX, RX밖에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 지원이 돼. 토폴로지, 뭔지, 포인트, 스타, 버스, 링, 뭐든지 다 지원이 돼. 그러니까 밑에 있는 토폴로지 뭐가 새로 나오든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 새로운 서버 기술,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든 무관하게 다 쓸 수 있는 게 IP 기술.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어, 여기저기에 할 수 없이 만들어졌던 프로토콜인데 지금은 그게 큰 장점이 된 것이고 여러분이 레이어드 컨셉 배웠잖아요. 레퍼런스 모델의 레이어드 컨셉에 보게 되면 뭐 어느 계층에 대한 거 밑에 거를 뭐 위아래 무관하게 내 것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래 계층 뭔가 막 바뀌더라도 IP는 그냥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더넷도 1970년대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는 기술이지만 IPv4도 1983년인가 4년에 원데이 플래그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는 쓰던 버전을 하루 만에 다 바꿨어요. 1983년인가 83년 1월 1일 날, 야, 기존에 쓰는 거 다 빼고 1월 1일 날 이날부터는 이제 IPv4를 쓰는 거야. 라고 해놓고 나서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IP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엉성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984년에 시작된 프로토콜이니까 1980년대 초반, 1970년대에 막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만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음, 그냥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V4 주소 4바이트만 갖고 나서도 모든 디바이스를 다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소가 지금은 다 고갈이 됐어. 다 어사인하고 끝났어. 그런데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 대단한 거죠. 진짜. 그래서 IPv4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장점인 듯 단점인 듯 보이는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버헤드가 상당히 로우하다. 그 다음에 커넥션 리스 베스트 에포트 미디어 인디펜던트. 만약에 이거의 반대말을 치면 커넥션 오리엔티드 개런티하는 서비스 미디어 디펜던트 서비스. 그러면 얼핏 들어보면 커넥션 오리엔티드 개런티하는 서비스 미디어 디펜던트 서비스 이게 실은 더 좋은 서비스예요. 근데 IP의 특징에 대한 걸 새길 때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 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필로소피예요. IP의 필로소피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커넥션 리스 보면은 커넥션 설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 설정하기 위한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method나 액노레지먼트 하는 게 없어요. TX, RX밖에 끝이에요. 그래서 보면 패킷이 어, 패킷이 도착하면 그냥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도 몰라요. 뭐 사전에 뭐 어떤 것이 보내고 받고에 대한 이렇게 뭐 컨트롤하는 게 없습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한 게 필요하다. 그럼 상위 계층에서 하면 됩니다. 상위 계층 TCP 레이어에서 그거에 대한 계층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이제 거기서 해결해 줄 겁니다. 베스트 에포트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는 서비스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뭐 대통령이 무슨 뭐 국가대표 무슨 뭐 했다 하고 나면 전화 통화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화 라인을 막 200%, 300% 개런티 해놓고 미리 설정해놓고 전화 통화 테스트하고 막 합니다. 그게 이제 개런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심한 경우는 일반 전화하는 사람은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 전화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전화 끊어졌다는 사실 왜 끊어졌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통화 중이구나라고 나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제 전화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막 누군가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 물론 라우팅 테이블 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한 놈만 되어오면 모두 트래픽 뭐 필터링 걸어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IP는 기본적으로 그 개런티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국민이 다 동일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first come first 서비스예요. 뭐 교수가 보내는 트래픽이나 학생이 보내는 트래픽을 우리 학교에서 중간에 있는 전산 처리하는 데서 뭐 이걸 우선순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first come first 서비스예요. IP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ITUT하고 IETF로 말씀드렸잖아요. X.25 혹은 PSTN하는 그 저기 뭐야 ITUT 회의하고 IETF 회의하고 하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ITUT는 진짜 전부 다 포멀하게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양복도 좀 입어야 되고 국가를 대표하고 회사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ISP 텔코 사업자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ITUT는 약간 격식을 갖춰서 해요. 근데 ITF는 그렇게 막 양복 입고 오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뭔가 청바지 입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가 ITF예요. 그래서 IP 패킷에 대한 것이 그 표준화하는 과정에서도 필로소피가 좀 드러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IP는 오버헤드가 작고요. 리센드 하거나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헤드 체크하는 게 있어요. 헤드 체크. 예. 레이어 2에서 이더넷에서 프레임 책섬처럼 여기도 책섬 필드가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테크놀로지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TX, RX밖에 없습니다. 딴 쪽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라우터는 이전 패킷이 뭐가 지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 컨트롤 해가지고 플로우 단위라고 해서 패킷 시리즈를 가지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IP 패킷은 이전 패킷에 뭘 진행하는지 내가 지금 뭘 처리하고 있는지가 다음에 영향을 주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보고 나서 바로 처리, 보고 나서 처리. 그런 식으로 IP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번 필로소피가 아주 심플해요. TX-RX밖에 없고 라우터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받아서 first come first 서비스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보고 처리합니다. 소스 어드레스도 보질 않습니다. 라우터가 소스 어드레스를 안 봐요. 그래서 실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노력합니다. 이게 IP의 기본적인 필로소피예요. 미디어 인디펜던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딜리버 컬럽 하는 패킷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트랜스밋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요. TCP가 하거나 TCP가 하지 IP가 하는 게 아니에요. IP는 그냥 체크 에러 났네 버리고 나서 위에 알려주고 끝이에요. Realign out of sequence packet 순서가 바뀐 거에 대한 것을 다시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 없습니다. 누가 맞아요? TCP가 맞춰요. Other protocol dysfunction 뭐 다른 거에 의존하는 거 없습니다. 미디어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밑단의 프레임 타입에 대한 거 관심 없고요. 데이터 링크 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미디어이든지 간에 다 전달해요. 파이버, 와이어리스, 새틀라이트 뭐 전부 다. 뭐 그다음에 뭐 모바일 네트워크 다 관계없이 다 전달해요. 여기에 하는 거에 트랜스미터인데 맥시멈 트랜스미터 유닛 단위에 대한 걸 설정합니다. MTU가 이게 1500이에요. 이게 1500이에요. 이게 MTU가. 이더넷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만약 이더넷이나 포인트로 간다. 그럼 MTU가 달라요. 프레임 릴레이 쓴다. 이 MTU가 달라요. ATM 링크 쓴다. MTU가 달라요. 근데 이더넷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1500.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MTU 사이즈에 대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네트워크 할 때 MTU 사이즈 하나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그래야지 TX-RX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정하죠. 프래그멘테이션이 이제 IP 포켓을 스몰 유닛으로 쪼개는 걸 합니다. IP 위에서 오는 패킷이 되게 커요. 데이터 IP 패킷이 64kb까지 가네요. 65531까지 가네요. 그거를 이제 IP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서 쪼개서 보냅니다. 프래그멘테이션에서. 그래서 프래그멘팅 하는데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스단에서 프래그멘팅 하는데
그다음에 IPv6는 근데 프래그먼트 하는 게 없습니다. 옵셔널리 중 있어요. 라우터나 어, 이더넷으로 오는 거에 대한 것을 할 때 보게 되면 라우터가 만약에 그 goes from 이더넷에서 갈 때 슬로우 웬으로 갈 때 웬 데이터가 뭐 1.5mbps인데 난 우리 랜은 10메가 혹은 뭐 1기가 뭐 10기가 이더넷 우리 로컬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외부 나가는 건 1.5mbps야.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MTU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보낸다든가 그런 것들 혹은 뭐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에 대한 매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IPv4, IPv6 패킷 뭐 이렇게 있는데 IPv4 패킷에 대한 헤더에 대한 얘기니까 어, 여기까지 하죠.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다음 V4, V6도 실은 좀 비교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여기 앞부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네트워크 레이어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IPv4의 IP에 대한 필로소피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